안녕하세요. 인문학 당달리 청년연구원 양경석입니다. 저번 중국 기행 시간에 우리는 시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4대 화로라고 불리는 중경, 중국어로는 충칭으로 부르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중국의 4대 화로에는 충칭을 비롯하여 중국 우한, 그 다음 남창, 그리고 난징, 남경이죠. 이 네 가지 지역이 있는데요. 푹푹 찌는 이 더운 날씨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중화민국 시기부터 해서 4대 화로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중국 사람들을 붙잡고 중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네 곳 중에 한 곳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충칭이라는 지역은 왜 이렇게 더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중국 충칭이 이제 그 충칭의 지형이 분지 지형이기도 하고 또 그 위치가 이제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찜통더위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구를 부르면서 한국에서 대구 많이 덥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데프리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논리로 중국 충칭도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대구보다 조금 더 많이 덥습니다. 6월이 넘어가면은 30도는 넘는 거는 기본이고 가장 더울 때는 44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바깥에 생수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유학했을 시기에 이제 충칭에 3월이었나? 2월이었나? 그쯤 되었는데 해가 잘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 뜨기는 하는데 그때 날씨는 평소 한 10도, 15도였다가 해가 뜨면은 훌쩍 30도까지 올라가는 생활하는데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충칭의 기후는 여기까지 소개하기로 하고 이제 충칭의 지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충칭이라고 불렸을까요? 이 충칭이라는 이름은 남송 시대에 황태자 조던이 이곳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황제로 즉위했기 때문에 쌍중희경이라고 두 개의 경사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쌍중희경이라고 불렸는데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는 충칭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 12월에 중국 충칭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경사와 복이 겹친다는 말을 인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충칭의 약칭은 유자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대 이름인 유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칭인 유자는 보통 중국 자동차 번호판에 보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국지, 이 삼국시대에 유비가 있었던 그 파쪽 지방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도 이 충칭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굉장히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충칭은 중국에서 엄청 중요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사천성 쪽에 위치한 충칭은 인구는 3천만 인구를 자랑하고 있으며 면적은 남한의 82%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 상하이, 천진에 있는 중국의 4대 직화시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중국 경제를 보시면 이제 중국 동부 해안가를 따라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현재 발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지역을 개발해서 조금 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학하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현재 광저우나 북경이나 상해도 좋지만은 조금 더 중국의 정책상 내륙 지방을 이제 점점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와 잠재력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충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도 이제 충칭이 중국 내에서 가장 연간 성장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도 이쪽에 현지 공장을 두고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제 북경, 상해, 광주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서남부 핵심 도시인 중칭을 비롯하여 청두를 공략하여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나라도 항상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균형 발전의 그 거점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이 중칭 지역의 20년 전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95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 충칭이라는 지역을 보면서 옛날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조금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색다르고 좀 신기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이제 주장강 경제권, 북경 전진을 묶는 경제권뿐만 아니라 청미 경제권이라서 이제 청두와 충칭을 합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서 중국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충칭에서 유학했던 제가 직접 추천하는 가볼 만한 장소 3곳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관광지는 홍야동이라는 곳입니다. 이 홍야동은 충칭의 대표 랜드마크로서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에 갔을 때 지우펀을 생각나게끔 하는 곳인데요. 이 강과 산 비탈의 좁은 땅을 활용하여 이제 지은 곳으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식당과 놀거리 그리고 먹거리 등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헌 건물들을 개조해서 거대한 마천루 속에 그런 특유한 감성을 나타내고 있죠. 정말 안 좋은 곳은 가면은 정말 무너져 내릴 듯한 집들이 있고, 또 그 옆을 보면은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거대한 마천루도 있어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공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중국 특유의 그 홍등을 사용해서 야경이 매우 이쁜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야경도 구경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좋아할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번 가봐야 할 곳이죠.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로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이제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유적지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의 영향으로 이제 1940년 이곳 연화지를 청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이곳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이라는 말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축구를 볼 때도 어떤 축구팀의 연고와 역사, 근본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풀뿌리, 이 근본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내적인 그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가보시면은 또 애국심이 활활 타오르는 번개를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서 나오면은 이제 해방비가 있습니다. 중국의 해방비인데 이제 1945년 일본의 침략과 국민당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여 세운 탑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사진을 보면은 이 탑을 보면은 조금 굉장히 낙후되고 안 좋았는데, 지금은 복구가 다 되고 주변에는 이제 금융지구로서 활용하고 있고 또 상업지구로서 사람들도 많이 쇼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이제 과거와 중국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곳은 이제 우롱산입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꼭 오면은 기차를 타고 가시기도 하는데요. 이 우롱산은 충칭도시 근교에 있는 곳으로서
이제 영화 트랜스포머 4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자연 경관입니다. 이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낸 거대한 자연과 이 바이위산 가운데 뚫혀 있는 그 모습은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압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우롱산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굉장히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니까 해발도 2000m가 넘어서 조금 힘들기도 한데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담으로는 충칭에는 굉장히 미인이 많다고 합니다. 뭐 더운 날씨라서 조금 까맣게 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날씨가 대부분 흐리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하얗고 또 습도가 높아서 아마 보습이 잘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인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유학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천성의 매운 음식인 이 호거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호거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줄을 서서 호거를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이 호거가 유명해서 그런지 그 고추의 영양분을 보면은 비타민 C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티와 주근깨가 덜 생기고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 정말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